TV 김재구입니다. 미국 백신 해결한 황교안의 숨겨진 비밀이라는 그 제목으로 제가 오늘 시사를 좀 할까 합니다. 지금 황교안 전 대표가 미국에 가서 백신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성과를 얻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국내에서는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청와대 또 정부도 황교안 이름 석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황교안 전 대표가 백신 지원 반가운 소식에 문재인 정부에게 조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반가운 뉴스가 미국으로부터 전해졌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한 백신 지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논의하겠다고도 약속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황교안 전 대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때나 또 귀국 후에나 이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혹시 백신에 대한 일을 그르칠까봐 해서 말을 아꼈다는 겁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그리고 일단 미국 측의 발표로 궤도에 오른 이상 그동안의 과정을 공유하는 것이 확실한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팩트 위주로만 말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1일 날 오전 워싱턴에서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과 화상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누가? 황교안 전 대표가. 그리고 이때 집중적으로 한미 동맹의 현대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는데 황교안 전 대표가 말한 동맹의 현대화는 백신 지원 같은 다양하고 실질적인 영역에서의 협력이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앤디 김 의원이 하원 의원이죠. 앤디 김 의원은 그날 바로 해리스 부통령을 만났고 또 동맹인 우리나라에 대한 백신 지원을 강하게 제안을 했다고 황교안 전 대표한테 화답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 의하면 미국 정부는 그때까지는 한국에 대한 백신 우선 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앤디 김 하원 의원을 만나고 앤디 김 하원 의원이 해리스 부통령에게 강력하게 한국의 백신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제안을 했고 한국은 우리의 동맹이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했느냐. 황교안 전 대표를 만나서 황교안 대표와 얘기가 끝나고 대화가 끝나고 곧바로 해리스 부통령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초이스를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누가 보든 황교안 전 대표에 의해서 이렇게 발전이 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리고 황교안은 그날 오후에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그러니까 NSC죠. 그 기구 그냥 이게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초청을 해서 황교안 전 대표가 미국을 가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황교안은 이미 공개한 것 이상의 구체적인 지원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캠벨로부터. 자, 그때 바로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 왜 황교안 전 대표가 그때 자기 뭐 페이스북이나 또는 그런 데다가 말씀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아직은 공개하지 말라라고 캠벨이 황교안 전 대표에게 아주 당부를 했다는 겁니다. 아직은 비밀로 해라. 그렇게 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교안 전 대표가 페이스북이나 또는 자기 트윗 같은 데 글을 올리면 제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김재구 TV 김재구에서는. 그런데 황교안 대표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거라고 말을 하네요. 아직까지 공개하지 말아달라. 캠벨이 그렇게 부탁을 했었기 때문에 비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미국이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 시스템과 성공적으로 정착한 우리 동포의 정치적
능력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결실이 확인돼서 큰 보람을 느낀다. 자, 여기서 내가 황교안 본인이 무엇을 그렇게 일을 하고 그것을 생색 부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 캠벨 NSC 조정관이 어쨌든 이것은 당신이 나한테 부탁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일을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앤디 김 의원도 바로 해리스 부통령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루어지고 뉴스가 나올 때까지 절대 이것은 비밀로 가자. 그렇게 했다는 말까지 누가? 황교안 전 대표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치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 황교안이는 문직이라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만으로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이 잘 마무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 거듭 경계의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가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조야 인사를 만날 때 싱가포르 성과 이야기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 황교안 전 대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미국 정책 자문 결정권자들은 그런 우리 정부의 언사에 많이 불편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지사지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무슨 말이냐. 김재구가 부연 설명해 드리자면, 자, 우리나라에 국민의힘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있습니다. 두 양대당이 있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청와대의 주인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약소한 약소 국가가 그 나라에 이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만났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전 정권 박근혜 정권이 참 잘했다. 그래서 그 정권에 하고 우리하고 약속된 게 있었는데 이것 좀 지켜주시오라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얘기하면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예스 알았습니다 하겠습니까? 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케이 하겠습니까? 노! 안 받아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게 정치는 생물입니다. 안 받아주죠.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싱가포르 성과 또는 베트남 또 판문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친척이 됐는데 이것 좀 바로 계승해서 같이 정책을 이어주십시오라고 말을 했다. 그러면 바이든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황교안 전 대표가 그 경험상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당이 다른 전직 대통령의 실패한 회담을 계승하라고 하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이면 틀림없죠. 그것을 염려하는 거죠. 김재구도 마찬가지 염려가 되네요.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백신 지원을 번복하지 않더라도 시기나 물량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황교안 대통령 개인이 한 말에 집착하거나 지지하는 정치 세력의 이념과 이해를 위해서 국민 건강을 소홀히 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걱정스럽다.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만 얘기하면 됩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성공적 방미를 기원한다고 황교안 전 대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중요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께 모든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가장 큰 거는 5월 말쯤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정상회담을 하는데 여기에서 자꾸 그 남북 평화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말씀하게 되면은 사실상 그것은 안 된다. 왜? 전에 있던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죠.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상대 당이 했던 것을 덮으려고 하지는 않지만 다만 그게 실패라고 미국 조 바이든이 생각이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 이건 완전히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는 조심스럽게 꺼내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말을 황교안 대표가 염려스러워서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누굽니까 황교안 전 대표를 제가 뭐 좋아하거나 지지하거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개인 사비 들여서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무엇을 했을 때 그때 그건 잘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지 이것을 전부 다 감추려고 하고 그냥 완전히 자기가 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판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뉴스도 마찬가지고요.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집권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도 이것을 그냥 수면 위로 올리지 않고 그냥 황교안 대통령을 지우기 위해서 황교안 업적을 다 지우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죠. 국민의힘도 이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한 말씀으로 시사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